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기독문화 현실을 진단하고 기독영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홍콩의 한 탐사팀이 노아의 방주 내부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의 공적을 집대성한 전수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와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1인 가구를 새로운 소비 동력으로 반갑게 여기며 앞다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1인 가구의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나홀로족 인식조사에 따르면 72%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면서도 동시에 세상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모순된 응답을 내놨습니다. 1인 가구도 평범하게 공동체의 삶을 추구한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없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정황은 결혼율이 크게 낮아지고 SNS 및 인터넷 의사소통이 선호되는 사회 현상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입장에선 1인 가구의 증가는 기업들처럼 반갑게 수용할 문화가 아니라 대응해 나가야 할 선교적 도전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고립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고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 저소득층 청년과 노인층에서 이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선교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들을 정당화시키는 우리 이 시대의 문화를 부정의한 문화로 인식을 해야. 나홀로족들은 불안과 맞물려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은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나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세는 한국교회 목회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분명하지만 이들의 아픔에 응답하는 목회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기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잘못된 삶, 부정의한 삶으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 책임은 그 개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적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픈 흔적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인 가구의 선교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동네 1인 가구를 파악하고 공동체 복원과 관계 중심 목회를 우선하며 SNS와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해 목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전 세계 관객의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던 기독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고난을 표현해 진정한 희생과 사랑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독영화는 유독 유명세를 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변화하는 문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룬 포럼이 열렸다고 합니다.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영화 산업이 상업화되면서 독립영화는 물론 기독교 영화 시장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공식이 대두하면서 기독영화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 영화 시장은 오랜 기간 성장해 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른바 영상 언어를 통해 소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독영화 산업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현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의 가치를 나누는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미지텔링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미지로 배우고 이미지로 얘기하고 이미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시대를 이제 도래했을 때 기독교 영화 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영화라는 매개체로 교회가 사회 요구에 응답하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세월호 사고 등 수많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영화를 만들어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실천이 기독교적 영화읽기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면은 기독교적 영화읽기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실천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음악, 영화와 같은 기독 문화가 더욱 성장해
사회와 거리감이 좁혀지고 나아가 세상의 공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신학자와 탐험가들 사이에선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노아의 방주를 연구해온 홍콩의 노아 방주 선교회 탐사팀이 한국을 방문해 노아의 방주 내부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앤드류 유엔 탐사팀장은 그간 빙하와 화산재, 자갈 등에 둘러싸여 있던 방주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녹으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7개의 출입구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탐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7개의 공간은 모두 목조 구조물로 너비 2에서 3m부터 15m에 이르는 공간까지 크기와 높이, 모양이 다양합니다. 탐사팀이 구체적 조사를 위해 목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석기시대 후반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앤드류 유엔 팀장은 이번 탐사로 노아의 방주의 전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둘로 쪼개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창조역사교육원 김명현 원장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방주가 산사태로 인해 두동강 났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더욱 연구해볼 만한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엑소아크 선교회도 노아 방주 탐사팀과 협력 관계를 맺고 내년 7월경 탐사팀의 원정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참여 현황을 조사한 전수조사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향후 3.1운동 기독인물 사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조사연구 담당자는 3.1운동 당시 재판부 판결문과 언론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세부 정보를 정리했다며 이번 조사는 선조들의 애국 헌신을 본받아 후손들이 나아갈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이 총 19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헌병대 조사에 따르면 3,426명으로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연구 담당자는 해당 수치의 격차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공동연구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배우로 잘 알려진 강서구 씨의 신앙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서구 씨는 1979년 영화 여수로 얼굴을 알린 뒤 TV 드라마 보통 사람들의 출연에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우연히 나간 오디션에서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을 해 배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현재 오늘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는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선음악회도 열고 있습니다. 강서구 씨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00년 평생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김선태 목사가 세웠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큰 성황을 이뤘던 바자회에선 의류와 생활용품, 먹거리 등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저소득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구티비 회원교회인 광은교회에서 열린 어르신 효도잔치입니다. 광은교회는 광명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짜장면을 대접하고 예배와 난타 공연,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도들은 귀한 섬김의 시간이었다며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한배 담임 목사는 어르신들에게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길 축복했는데요. 광은교회는 오는 5월과 6월에도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주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이 진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에서 들여와 개조한 랴오닝함에 이어 두 척의 항모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항모 제작이 가능한 나라가 된 겁니다. 중국 해군이 복수의 항모를 운용하게 되면서 미국도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72척인 해군 군함을 350척으로 늘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육군 병력도 6만 명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결혼 비용을 분석한 결과 예식장 계약부터 신혼여행까지 쓰는 평균 결혼 비용은 약 7,700만 원이었습니다. 주택 마련 비용까지 합하면 2억 6천만 원, 신혼주택 자금은 1억 8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육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예비 엄마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200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육아 비용은 107만 2천 원으로 월평균 소비 지출액의 31%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지난해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5.5건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 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었습니다. 동월 기준으론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에도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는데요. 일각에선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명에 달하는 미국 교민들이 동해와 일본 해병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서명은 지난 3월부터 미국 전역에 사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민들은 국제수로기구 회원국들에게도 동해병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개막한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선 동해표기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교민들은 한 달 만에 서명 인원 10만 명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해냈다며 이번만큼은 백악관이 정책을 바꿔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한 달에 받는 평균 연금액이 2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1조 6,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 원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한 경우도 노후에 받는 연금은 월 6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의 58%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의 가입률을 높이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예고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정훈 PD는 프로그램 중단 또는 수정을 요청한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에게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며 사실상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4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를 선정했습니다. 교회협 언론인은 진짜뉴스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의 홍수와 언론사 팩트체킹의 일상화란 새로운 현상에 주목해 이를 4월의 시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가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유교 등 4대 종교 지도자 100인과 함께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동성애 폐해 예방 및 탈동성애 정책과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대위는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찬성하는 후보에겐 지지운동을, 반대, 기권, 무응답 후보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외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식탁을 차려온 다일 공동체 바퍼운동이 1000만 그릇 나눔을 기록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이를 기념해 내달 2일 오병이어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에선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원스톱 복지 서비스 프로젝트도 공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